오늘은 모델 딥러닝 6장 로지스틱 회귀 모델에 대해서 발표를 할 건데요. 딥러닝에서 정보를 두고 참과 거짓을 판단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참과 거짓 중 하나를 내놓는 과정은 로지스틱 회귀 원리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시험 점수가 아닌 합격, 불합격으로 발표되는 시험을 예로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합격을 1, 불합격을 0으로 뒀을 때 해당 값은 직선을 그려서 표현하기 어렵겠죠. 따라서 이 점들의 특성을 정확하게 담아내려면 S자 형태를 띄어야 합니다. 로지스틱 회귀는 이 경우에 적절한 선을 그려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로지스틱 회귀는 종속 변수로 분류를 한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운데 참과 거짓, 예시처럼 합격과 불합격을 나누는 경우 많이 사용됩니다. 또한 이분형인 경우 외에도 만약에 스마트폰 제조사 비율로 삼성 아니면 애플 아니면 기타 이렇게 다항으로 나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이러한 로지스틱 회귀를 사용할 때는 시그모이드 함수를 이용하게 되는데요. 시그모이드 함수를 왜 이용하는지, 어떤 특성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에 나오는 식이 시그모이드 함수의 수식인데요. 여기서 함수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구해야 하는 값은 ax 플러스 b가 되겠습니다. a는 그래프의 경사도고 b는 그래프의 좌우 이동을 의미하는데요. 첫 번째 그래프의 빨강색이 a 값이 작을 때 이렇게 그래프가 변하게 되고 경사도가 작아지는 거고, 오른쪽 그래프의 경우에는 b 값이 작을 때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a 값과 b 값에 따라 오차가 변하게 되는데, a 값이 작아지면 오차가 무한대로 커집니다. 하지만 a 값이 커진다고 해서 오차가 무한대로 커지지는 않습니다. b 값의 경우에는 너무 크거나 작을 경우 오차가 2차 함수 그래프와 유사한 형태로 나타나는데요. 이러한 a 값과 b 값을 구하기 위해서 경사하강법을 사용합니다. 경사하강법이란 오차를 먼저 구한 후에 오차가 작은 쪽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인데요. 이러한 경사하강법을 이용하려면 오차를 먼저 구해야 하는데, 그래서 시그모이드 함수는 0과 1 사이의 값만 가지므로 이 오차를 구하려면 로그 함수를 이용해야 합니다. 로그 함수는 지금 이 그래프와 같이 이루어지는데 0과 1 사이에 값이 존재하므로 로그 함수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파란색은 실제 값이 1일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래프로 예측값이 1일 때 오차가 0이 되고 예측값이 0에 가까워질수록 오차가 커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빨간색 선은 반대로 실제값이 0일 때 사용할 수 있는 함수로 예측값이 0일 때 오차가 없고 1에 가까워질수록 오차가 매우 커집니다. 따라서 실제값에 따라 다른 그래프를 이용해야 하는데 이는 옆의 식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실제값을 y로 두고 y가 0이면 a가 사라지고 1이면 b가 사라집니다. 따라서 실제값에 따라 빨간색 그래프와 파란색 그래프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손실 함수를 머신러닝에서 교차 엔트로피 함수라고 합니다. 텐서플로우에서 이 로지스틱 회귀 모델을 실행해 볼 건데요. 처음 주어진 x와 y 값은 앞서 설정했던 데이터를 토대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모델은 아까 앞서 설명했던 대로 활성함수를 시그모이드 함수로 놓고 최적화 도구를 확률적 경사하강법 SGD로 놓고 또 손실함수를 크로스 엔트로피, 바인더리 크로스 엔트로피로 놓고 모델을 돌리게 됩니다. 이때 모델 테스트로 나온 그래프는 이와 같은데요.
여기서 임의의 학습 시간에 따른 합격 확률을 보여주려면 오른쪽처럼 설정할 수 있습니다. x의 값으로 임의의 시간을 넣어주면 확률로서 값을 예상할 수 있는데요. 값을 판별할 때 0과 1일 확률을 구하는 형식으로 값을 내게 되는데, 그래서 7시간을 공부할 경우 합격 예상 확률은 몇 %입니다.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데이터 양이나 학습 시간 등의 환경에 따라서 예측 정확도가 향상될 수 있습니다. 어, 자, 질문이 별로 없네. 뭐야. 이게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이거 판별하는 거면은 분류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왜 회귀하고 분류의 차이점은 뭔가요? 아, 어, 지금 이제 분류를 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하나하나의 값에 의해서는 뭐 7의 값을 넣으면 0과 1 둘 중에 하나의 값을 분류를 하는 건데, 여러 개의 값을 놓고 이제 회귀 모델을 통해서 학습을 시킬 때 사용하기 때문에 로지스틱 회귀 모델이라고 하는 걸로 이해했는데요. 보통 회귀라고 하면은 뭔가 값을 예측 프리딕션,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그 값을 예측하거나 어떤 변수가 가져야 되는 값의 범위를 예측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보통 회귀라고 하거든요. 그죠? 그렇죠. 그렇죠. 음, 그리고 로지스틱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어떤 의미죠? 여기는? 로지스틱 회귀, 그러면 회귀에는 로지스틱 말고 다른 회귀도 있나요? 회귀 모델은 앞서 다른 분들이 발표했던 것들처럼 선형 회귀나 이런 다른 회귀 모델들이 있는 걸로 아는데요. 여기 책에서도 로지스틱 회귀 모델을 설명을 할 때 앞서 저번 주에 유님남하고 분이 발표해 주셨던 선형 회귀 모델과 비교해서 설명을 많이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이제 책을 통해 공부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회귀 모델을 하나씩 학습해가는 형태로 공부를 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오늘 로지스틱 회귀 모델에 대해서만 발표를 해서 다른 회귀 모델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진 않았는데요. 책에서는 두 회귀 함수를 비교하는 내용으로 작성이 되긴 했었습니다. 네. 처음 이제 하다 보면은 이 전체를 다 보고 발표 준비를 한 게 아니라 그 챕터만 이렇게 공부하고 발표하기 때문에 하여튼 이렇게 러프한 질문이라든지 하여튼 스페시픽한 질문이든 러프한 질문이든 질문이 나왔을 때 이렇게 딱 얘기하기가 어렵죠. 아무래도. 예, 아무래도 네. 어렵지만 그래서 책만 보지 말고 그 책 보고 그 다음에 자기가 본인이 이런 질문이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아라고 예상하는 것들을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 뭐예요? 위키피디아 같은 거 있잖아요. 위키피디아가 어떻게 보면 요약이 되게 잘 돼 있잖아요. 예, 네. 그래서 위키피디아에 한번 레퍼런스를 조금 더 하고 그 다음에 요런 것들은 조금 더 첨가해서 얘기하면 더 좋겠다. 뭐 이렇게 가져와서 이렇게 얘기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요 책에 대해서 한번 본 친구들이 서구 학생하고 그 다음에 경화 학생이거든요.
서구 학생과 경화 학생 발표할 때도 아마 이랬었던 것 같은데 한번 그래도 본인들 질문을 한번 하죠. 이거 책을 한 권을 본 친구들은 경화 학생과 서구 학생이니까 혹시 이 부분에서 이 부분은 꼭 알아야 되는데 질문 저 얘기를 안 했거나 뭐 궁금했거나 아니면 설명을 잘못했거나 이런 게 혹시 있으면 한번 그 코멘트를 좀 날려주세요. 아, 설명을 저보다 잘하셔가지고 제가 막 따로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 어 아까 제가 정확히 못 들었을 수도 있는데 회귀랑 분류 이 부분을 나눌 때 제가 알기로는 그 로지스틱 회귀가 교수님 말씀대로 분류로 분리가 되긴 하는데 회귀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이유가 일단 수치로 계산이 되고 스레숄드나 이런 값의 구분 하에 1이냐 0이냐 이렇게 나눠지기 때문에 일단 분류로 나누기 전에 수치가 나오기 때문에 회귀다라고 이렇게 공부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거 말고는 뭐, 뭐 다들 아시겠지만 시그모이드 함수 이후에 소프트맥스가 시그모이드 함수에서 파생돼서 나오는데 그것도 어차피 뒤에서 나오기 때문에 예, 지금 이 6번째 장에서는 설명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따로 질문 사항이 없네요. 네, 경화 학생 어때요? 질문은 따로 없긴 하네요. 질문하기 어렵게 컴팩트하게 너무 딱 한 거 아니야? 설명 좋았어요. 예. 설명 좋았는데 일단 근데 요 지금 나와 있는 요 그림 있잖아요. 네. A하고 B의 차이 작을 때 클 때 그 설명만 한 번 더 하고 끝내는 걸로 할게요. 자, A가 작을 때가 빨간색이고 그러면 A가 작다는 얘기가 A가 작다. 그러면 1과 2를 A가 1일 때와 A가 2일 때 그러면 A가 작다는 얘기는 1일 때잖아요. A가 1일 때 작을 때가 빨간색 쪽으로 굉장히 기울기가 이렇게 좀 급격하게 그 가운데 부분이 올라간다. A가 높을수록 그렇죠. A가 작을수록 높을수록 음, 음. 파란색처럼 변하는. 파란색처럼 가는 거고 네. 그죠? 파란색처럼 이렇게 크게 올라가는 거고 A가 높을수록 작을수록 이렇게 조금 S가 이렇게 뉘어져 있는 것처럼 이렇게 간다. 그 네. 차이가 A가 주는 어, 이펙트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B 값의 이펙트가 B 값이 작다. 작은 게 빨간색이에요. 네. 지금 빨간색이 파란색하고 평행 이동한 것 같은 느낌인데 뭐 어떤 0, 1, 2, 4, 6, 8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네. 근데 이게 음, 이 값의 음, 어느 특정 부분에 대해서 음, 어느 값이어서 그 곳에 존재한다라기보단 그 시그모이드 함수의 음, 특징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프 비교 형식으로만 나와 있는 건데 이제 파란색일 때보다 빨간색일 때 B의 값이 더 작다. 이렇게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 그러면은 뭐 그러니까 B가 작다 그러면 그 Y축 쪽으로 간다. 지금 이렇게 옆으로 왼쪽으로 그리고 B가 크면은 오른쪽으로 이렇게 간다. B가 작을 때 오른쪽으로 간다고. B가 작을 때가 빨간색이에요. 네. B가 작을 때 빨간색으로 한다고? 네. 이게 함수에 마이너스가 앞에 붙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 부분 살짝 다시 한번
그러면은 아예 수치를 A 값, B 값을 1 아니면 뭐 2 이런 식으로 넣어서 그냥 비교를 정확하게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 느낌도 드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